비트코인 채굴 사업 선도 기업인 마이크로비티가 비트코인 채굴에 필요한 업그레이드된 전원 공급에 초점을 맞춘다. 비트코인 매거진에 따르면 믹납티의 CEO 조던 첸은 마이애미 비치에서 열린 비트코인 2023 컨퍼런스 현장에 참석하여 태양광 발전 채굴 솔루션 개발 약속을 제시했다. 첸은 태양광 발전은 분산화와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비트코인 채굴의 완벽한 전원 공급원이다. 믹납트는 태양광 발전을 이용한 채굴을 위한 성숙한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같이 사슬을 따라 파트너와 협력한다라고 말했다. 첸은 믹납티에 왔으며 채굴기의 전압과 주파수 조절과 관련, 채굴기는 다양한 작업 전압과 주파수로 하루 종일 채굴을 유지하기 위해 전력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라며 동적 조절은 기존 종료 및 재부팅 방법과 비교하면 효율성 1에서 2%만 손실된다는 차이점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채굴 작업을 보장하고 수익을 최적화한다라고 설명했다. 믹납티의 와스미너 M50 시리즈의 냉각 방법과 관련 각각의 방법의 장점과 독특한 기능도 이야기했다. 그는 공기 냉각은 팬을 통해 열을 제거하고 순행은 팬, 히트 싱크를 없애고 순행 패드를 사용하여 수명을 연장한다며 잠수식 냉각에 대해선 진공, 부식성 공기 노출 없음, 소음이 적고 수명이 길다고 강조했다. 또한 채굴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 활용 시나리오에 대한 믹납티의 집중도를 공유하며 채굴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은 열교환기를 통해 외부 난방 회로로 전달된다라며 열 회수 비율이 최대 95%까지 될 수 있다라고 전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최고 경영자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의 소송전이 이르면 몇 주 내 매듭 지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25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크립토 베이직에 따르면 갈링하우스 리플 CEO가 리디파인 투모로우 2023 컨퍼런스에서 우리는 현재 소송 등 법적인 사안에 얽매이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다만 올해 법원 판결이 나오는 것만은 확실하다. 몇 달, 아니 몇 주 내에 최종 결론이 나올 것 같다고 예측했다. 갈링하우스가 세크 대리플 소송의 종결일을 예측한 것은 토레스 판사가 윌리엄 힘먼의 문서를 봉인해달라는 기관의 신청을 거부한 지 일주일 만에 나온 것이다. 해당 문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증권이 아니라고 선언해 논란이 된 2018년 힘먼이 연설에 대한 세크의 내부 심의와 관련된 것이다. 갈링하우스는 힘먼의 문서에 대한 토레스 판사의 결정은 투명성을 위한 큰 승리라고 말했다. 한편 갈링하우스 CEO는 최근 두바이 금융 테크놀로지 서밋에 참석해 리플은 대처대조 표상 10억 달러 이상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사업 확장과 기업 인수 등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인수할 회사는 암호화폐 친화적 시장인 스위스와 아랍에미리트에서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블록체인 기반의 해외 송금 플랫폼 리플의 고유 토큰 XRP는 25일 오후 5시 7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24시간 전 대비 1.54% 하락한 0.4506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은 1.99%, 알트코인 대장주 이더리움은 1.81% 각각 하락하고 있다. 바이낸스 CEO 창펑자오는 중국이 국영방송인 중국 중앙텔레비전에서 암호화폐 관련 방송을 한 것은 중대한 사건이라며 과거에도 중국의 암호화폐 관련 방송은 암호화폐 가격 상승과 맞물려 있었다라고 말했다. 창펑자오가 언급한 방송은 갈수록 암호화폐의 친화적인 태도를 보이는 홍콩 내 비트코인 ATM 관련 방송이다. 방송에 등장한 비트코인 ATM은 비트코인 로고와 함께 비트코인 구매하기라는 문구가 붙어있다. 또 방송은 NFT 관련 논평도 진행했다. 코임저널에 따르면 창펑자오는 중국 내 비트코인 관련 방송이 암호화폐 가격 상승과 함께 끝났던 전례가 있다. 이 때문에 중국어권 커뮤니티가 들썩이고 있다라고 전했다. 다만 그는 자신의 발언이 과거가 미래를 예측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암호화폐 시장이 글로벌 경제 상황에 따라 최근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레이어 1 블록체인 수위의 가격이 1달러 아래로 떨어졌다고 코인저널이 보도했다. 수위는 현재 0.97달러에 거래되고 있으며 24시간 동안 7.6% 하락하고 7일 동안 16% 하락했다. 수위는 거래소 상장 이후 최초로 1달러 아래로 하락했다.
현재 수위의 가치는 약 55% 하락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도 각각 26,500달러와 1,800달러의 핵심 수준 아래로 떨어졌다. 미국 채무 한도 협상과 가능한 채무 불이행 등의 불확실성이 하락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도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시장 전체의 암호화폐 시가총액은 2.6% 하락했다. 한편 현재 하락세는 XRP와 비트코인을 포함한 상위 10개의 대체 코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 맥 프로토콜과 던납 캐피탈이 시작한 옴니체인 개발 대회인 메포구 서울 해커톤 2023 오프라인 데모데이가 오는 5월 31일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 믹스마블은 기조 연설을 할 예정이며 이후에는 애프터 파티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믹스마블은 애프터 파티에서 혁신적인 생각들을 모으고 한국 커뮤니티에 자신들을 소개하는 애프터 파티를 개최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성과에 초점을 맞춘 연설을 하고 자신들의 성과를 보여주며 미래 로드맵을 공유하고 업계의 전략적 방향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할 예정이다. 믹스마블은 세계 최고의 블록체인 콘텐츠 육성 플랫폼이자 크리에이터 커뮤니티로서 한국 웹3 산업과 커뮤니티에 대한 자신감과 높은 기대를 보여주고 있다. 이번 해커톤 행사는 5월 6일 프로젝트 제출 단계부터 시작되었으며 오는 31일 오프라인 데모데이와 폐막식으로 막을 내릴 예정이다. 이 행사는 참가자, 업계 전문가, 게스트들이 모이는 플랫폼 역할을 하며 해커톤 여정을 통해 이룬 놀라운 성과와 발전을 축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믹스마블은 데모데이 동안 웹3 컨텍스트 내 MMORPG 게임 장르의 엄청난 잠재력에 초점을 맞춰 기조 연설을 할 예정이다. MMORPG와 웹3 기술 간의 강력한 호환성을 강조함으로써 방대한 기회와 가능성에 대해 연설한다. 또한 애프터 파티에서 MMSDK의 탐구와 2023년 기대가 큰 웹3 게임인 메타신의 두 가지 모범적인 프로젝트를 발표한다. MMSDK의 기능을 보여주고 메타신의 메커니즘, 게임 플레이 및 기타 측면을 강조함으로써 그들은 그들의 독특한 기능, 인큐레이팅 기능 및 번창하는 생태계를 보여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발전은 업계에서 믹스마블의 인지도를 높이고 블록체인 콘텐츠 인큐레이팅 및 크리에이터 커뮤니티의 주요 플랫폼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믹스마블 관계자는 업계 내에서 영감과 혁신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무엇을 달성할 수 있는지 탐구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 저희 회사의 주요 임무는 다양한 고객을 위한 포괄적인 메타버스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블록체인 게임의 광범위한 채택을 촉진하는 것입니다며 따라서 믹스마블은 커뮤니티 참여가 생태계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회사는 다양한 기술, 프로젝트 및 투자를 시작하여 발전을 앞당기고 지속적인 영향력을 창출합니다라고 말했다. 또 한국 시장은 글로벌 및 지역적 특성을 효과적으로 통합해 국내 및 글로벌 환경 내에서 원활한 연결과 협력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믹스마블의 참여는 메타신과 같은 그들의 주력 프로젝트에 대한 한국 커뮤니티의 자신감을 강화하는 동시에 미래의 협업을 위한 그들의 역량을 보여주기 위한 그들의 시도를 보여줍니다라며 지역사회와의 강력한 파트너십 구축과 참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그들의 제품이 한국 사용자들에게 큰 가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믹스마블은 한국 시장의 독특한 강점과 특성을 깊이 이해하고 이러한 장점을 활용하고자 합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믹스마블은 이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활기찬 한국 시장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며 웹3 산업에서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미국 부채 한도 협상의 교착 상태가 이어지고 있지만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미국이 재무 불이행을 겪지 않을 것을 확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에 본사를 둔 무디스의 윌리엄 포스터 수석 부사장은 24일 미 CNN 방송과 인터뷰에서 X데이트를 넘기고 이자 지급을 못하는 시나리오가 절대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 연방정부의 현금이 바닥날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 달 1일 X데이트를 8일 남겨둔 상황에서도 협상에는 진척이 없지만 디폴트 가능성은 없다고 단언한 것이다. 기한 이전에 극적으로 협상이 타결될 것이라는 기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포스터 부사장은 역사적으로 디폴트 사례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백악관과 협상을 벌이고 있는 공화당 소속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도 디폴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포스터 부사장은 다만 미국의 등급 전망을 내릴 여지를 남겨뒀다. 그는 우리가 덜 확신하게 되면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등급 전망 부정적은 신용 등급 하향 가능성을 내포한다. 얼마 남지 않은 엑스데이트까지 기관이 무디스의 확신을 테스트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무디스는 현재 미국 정부에 대의 최고 등급인 AAA와 등급 전망 안정적을 부여하고 있다. 포스터 부사장은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도 의원들이 디폴트가 예상된다고 시사하면 디폴트 전에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내리는 조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상 전망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미 국채 시장은 상당한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엑스데이트 이후인 6월 초 만기가 돌아오는 미 국채 금리가 7%를 넘은 것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만기가 각각 6월 1일과 6일인 초단기 국채 수익률이 7% 이상으로 올라 만기 5월 30일 국채보다 약 4%포인트 높았다고 보도했다. 디폴트뿐 아니라 부채 한도 협상 타결 자체도 큰 증시의 악재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미 재무부가 특별 조치 기간 소진된 현금을 채우기 위해 대규모 국채 발행에 나설 필요가 생기기 때문이다. 미국 자산운용사 글렌메드의 마이클 레이놀즈 부사장은 CNN의 많은 투자자가 선택지를 저울질한 뒤 주식보다 미 국채에 투자함으로써 이익을 얻으려 할 것이라며 이는 일시적으로 증시 유동성을 흡수한다고 설명했다. 제닛 옐런 재무부 장관도 협상 중뿐 아니라 협상이 타결돼도 상당한 금융시장에 고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우려되는 점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다. 유럽계 대형은행인 UBS와 바클레이스가 나란히 미국의 은행 위기가 끝났다고 평가했다. 콘 켈러너 UBS 회장은 24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월스트리트 저널 주최 CEO 카운슬 서밋 행사에서 시스템적 리스크로서 끝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켈러너 회장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은 앞으로 작동할 자금 조달 모델이 무엇인지라고 덧붙였다. CS 벤카나 크리시난 바클레이스 최고 경영자도 극심한 위기는 지나갔지만 은행들이 대출 축소를 포함해 사업 모델을 변경할 필요가 생겼다고 진단했다. 벤카나 크리시난 CEO는 초기 발견 단계는 지나갔고 약간의 더 장기적인 발견과 조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와 영국 잉글랜드 은행 등 중앙은행들은 물가가 급등하자 지난해 초부터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인상해왔다. 이는 은행들이 보유한 국채 등 자산 가치 급락을 낳았고 결과적으로 실리콘밸리 은행과 퍼스트리퍼블릭 은행 등 미국 지역은행의 파산으로 이어졌다. 퍼스트리퍼블릭 은행은 결국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 체이스에 넘어갔다. UBS와 바클레이스는 나란히 이런 문제에 따라 은행들이 비즈니스 모델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음을 지적한 것이다. 화상으로 참석한 제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 대형은행의 또 다른 중소은행 인수 가능성에 대해서는 경계심을 드러냈다. 옐런 장관은 대형은행과 지역은행, 중형지방은행이라는 건강한 조합과 함께 은행권을 다양하게 유지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암호화폐 투자자를 모집해 2억 9천만 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9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해외 암호화폐에 투자하면 원금과 함께 2에서 3배 수익금을 보장하겠다며 B씨 등 5명을 속여 투자금으로 2억 9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그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해외 유명 가상자산 투자자라고 자신을 거짓 소개하면서 싱가포르에 상장 예정인 가상화폐에 대리 투자를 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그러나 A씨는 투자금 대부분을 도박성 코인 거래에 사용하고 약속한 투자는 하지 않았다. 그는 이전에도 동일한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피소됐으나 해외 사이트인 가상자산 거래소의 거래 내역 추적이 어려운 점을 이용해 수사망을 피했다. A씨에게 속은 B씨 등은 회사원이나 가정주부로 각자 피해금 규모는 3천만 1억 원에 달한다. 경찰 관계자는 SNS 등 단체 대화방에서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하겠다며
투자를 유도하는 사례는 사기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블록체인 분석 기업 TRM랩스는 2023년 1분기에 거의 40건의 암호화폐 프로젝트 해킹 및 공격을 조사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비트코인 뉴스에 따르면 보고서는 지난 3개월 동안 해킹 공격이 70% 감소했다고 전했다. 올해 1분기에는 해킹 피해자가 피해 자금 절반 이상을 회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TRM랩스 측은 올해 1분기 해킹이 감소한 원인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 다만 미국 정부의 망고 마켓스 사건과 이더리움 믹서 토네이도 캐시에 대한 제재 등이 해커들을 억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분기의 감소가 장기적인 추세가 아니라 일시적인 안정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TRM랩스의 보고서는 블록체인 모니터링 도구와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의 대처 능력이 향상되어 Q1의 감소에 기여했을 수 있지만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가능성은 낮다고 결론 내렸다. 캐나다의 경제학자이자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의 아시아 태평양 전략 및 비즈니스 경제학 교수인 제임스 브랜던은 최근 세계적인 달러 탈피 추세와 미국 달러의 영향력이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트코인 뉴스에 따르면 그는 미국 달러가 세계 시장에서의 우위가 줄어들고 있으며 더 많은 나라들이 미국 달러 대신 지역 통화를 사용하여 국제 거래를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추세는 미국의 경제 제재가 주된 원인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브릭스 국가들은 미국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공통 통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는 8월에 예정된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다.